새벽 3시 42분. 잠에서 깼습니다. 아니, 깬 게 아니라 깨워진 겁니다. 무언가가 캠핑카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바람이었습니다. 강한 바람이 하루를 좌우로 흔들었습니다. 빗소리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자장가 같던 빗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폭우였습니다. 캠핑카 지붕을 두드리는 소리가 귀를 찢을 것 같았습니다. 쾅! 천둥 소리도 들렸습니다. 일어나 앉았습니다. 창문을 봤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빗물이 창문을 따라 흘러내렸습니다. 마치 폭포 같았습니다. 번개가 쳤습니다. 하늘이 순간 환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날씨 앱을 켰습니다. 화면에 빨간 경보가 떴습니다. 호우특보, 교토지역, 시간당 강수량 80, 외출 자제 요망, 80. 엄청난 비였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3시 42분. 김할머니와의 약속은 7시였습니다. 3시간 18분 남았습니다. 괜찮아. 아침이면 그칠 거야.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확신이 없었습니다. 다시 누웠습니다.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잘 수 없었습니다. 바람 소리, 비 소리, 천둥 소리. 캠핑카가 계속 흔들렸습니다. 마치 배를 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폭풍우 치는 바다 위의 작은 배. 두려웠습니다. 솔직히 두려웠습니다. 혹시 캠핑카가 넘어지지 않을까? 혹시 주차장이 침수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유키가 떠올랐습니다. 엄마 위험하다니까요. 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게 집에서 안전하게 계시지. 왜 굳이 이런 고생을 해요? 맞는 말 같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눈을 감았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괜찮아, 하나야. 이것도 지나갈 거야. 모든 폭풍우는 지나가니까.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30분쯤 지났습니다. 4시 15분. 비는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누워있을 수 없었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옷을 입었습니다. 밖을 나가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캠핑카 상태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재킷을 입었습니다. 방수 재킷이었습니다. 다행이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순간 바람이 확 밀려 들어왔습니다. 문을 잡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비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아팠습니다. 눈을 뜰 수 없었습니다. 손으로 눈을 가렸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주차장은 물바다였습니다. 물이 발목까지 찼습니다. 캠핑카 주변을 돌았습니다. 타이어를 확인했습니다. 괜찮아 보였습니다. 차체도 확인했습니다. 문제 없었습니다. 하지만 물이 점점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이건 안 되겠어. 중얼거렸습니다. 캠핑카로 돌아가려는데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넘어질 뻔했습니다. 겨우 균형을 잡았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72세의 몸으로 폭풍우 속에서 균형을 잡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넘어지면 어쩌지? 다치면 어쩌지? 아무도 없는데 누가 도와주지? 조심스럽게 캠핑카로 돌아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물이 함께 들어왔습니다. 바닥이 젖었습니다. 재킷을 벗었습니다.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수건으로 몸을 닦았습니다. 떨렸습니다. 추워서인지 두려워서인지 모르겠습니다. 히터를 켰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나왔습니다. 손을 히터 앞에 가져다 댔습니다. 천천히 몸이 녹았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4시 47분.
2시간 13분 남았습니다. 밖을 봤습니다. 여전히 폭우였습니다.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김 할머니의 가게 전화번호를 찾았습니다. 어제 명함을 받았었습니다. 전화를 걸어야 할까요? 못 간다고 말해야 할까요? 손가락이 전화번호 위에서 멈췄습니다. 누르지 못했습니다. 82세 할머니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7시에 오라고 했습니다. 재료도 준비했을 겁니다. 약속했습니다. 안 돼. 가야 돼. 약속했잖아.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비는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커피를 끓였습니다. 손이 떨려서 물을 엎을 뻔했습니다. 조심스럽게 가스버너에 올렸습니다. 물이 끓었습니다. 커피를 탔습니다. 김이 올라왔습니다. 한 모금 마셨습니다. 뜨거웠습니다. 정신이 조금 돌아왔습니다. 시계를 또 봤습니다. 5시 3분. 계속 시계만 봤습니다. 시간은 너무 빨리 가거나 너무 느리게 갔습니다. 지금은 너무 빨리 가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조금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이 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는 여전했습니다. 6시가 되었습니다. 1시간 남았습니다.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카메라를 챙겼습니다. 배터리를 확인했습니다. 충전되어 있었습니다. 수첩을 챙겼습니다. 재킷을 다시 입었습니다. 6시 30분. 출발해야 했습니다. 걸어서 15분 거리였습니다. 여유를 두고 출발해야 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비는 조금 약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강했습니다. 우산을 폈습니다. 바람에 뒤집힐 뻔했습니다. 두 손으로 꽉 잡았습니다. 캠핑카 문을 잠갔습니다. 걷기 시작했습니다. 주차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물이 여전히 발목까지 찼습니다. 신발이 젖었습니다. 양말이 젖었습니다. 발이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계속 걸었습니다. 거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이런 날씨에 누가 밖에 나오겠습니까? 저 같은 미친 72세 할머니 말고는 5분쯤 걸었을까요? 그때였습니다. 우산이 바람에 뒤집혔습니다.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고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산대가 부러졌습니다. 딱 소리와 함께 부러졌습니다. 우산이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아! 한숨이 나왔습니다. 우산을 버렸습니다. 쓰레기통에 넣었습니다. 이제 맨몸으로 비를 맞아야 했습니다. 재킷 모자를 눌러 썼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계속 걸었습니다. 비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눈을 뜰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길을 잃었습니다. 어디인지 몰랐습니다. 어둡고 비가 쏟아지고 표지판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멈춰 섰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익숙한 건물이 없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젖은 손으로 화면을 터치했습니다. 지도 앱을 열었습니다. 현재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반대 방향으로 걷고 있었습니다. 아, 안 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6시 48분. 12분 남았습니다. 김 할머니의 가게까지는 10분 이상 걸릴 것 같았습니다. 늦을 것 같았습니다. 뛰었습니다. 72세 할머니가 빗속에서 뛰었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다리가 아팠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넘어졌습니다. 발이 미끄러져 넘어졌습니다. 손바닥이 땅에 닿았습니다. 아팠습니다. 무릎도 땅에 닿았습니다. 바지가 찢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손에 힘을 줬습니다. 하지만 손바닥이 너무 아팠습니다. 피가 났습니다. 손바닥이 까졌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처음으로 눈물이 났습니다. 후지산을 떠날 때도 고속도로에서 무서울 때도 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눈물이 났습니다. 왜 이러는 거야?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유키 말이 맞는 거 아니야? 집에서 안전하게 있으면 되잖아. 왜 굳이 72세에 이런 고생을 해? 비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눈물과 빗물이 섞였습니다. 구분이 안 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일어날 힘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언제인지. 바로 이런 순간입니다. 혼자이고 아프고 두렵고 길을 잃었을 때, 바로 그때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주머니에서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꺼냈습니다. 화면이 젖어 있었습니다. 닦았습니다. 아오이였습니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 어디세요? 괜찮으세요? 아오이의 목소리가 걱정스러웠습니다.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뉴스 봤어요. 교토폭우라던데. 위험하면 안 하셔도 돼요. 할머니가 중요하지 영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오이가 말했습니다. 눈물이 더 났습니다. 고마워 아오이야. 그때 핸드폰 너머로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유키였습니다. 유키가 아오이 옆에 있었던 겁니다. 엄마 제발 안전한 곳으로 가세요. 약속 같은 건 안 중요해요. 엄마가 중요해요. 제발. 유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유키야.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미안하지 마시고 안전한 곳으로 가세요. 제발. 엄마 없으면 저 어떡해요. 유키가 흐느꼈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늘을 봤습니다. 비가 얼굴에 떨어졌습니다. 일어났습니다. 무릎에 힘을 줬습니다. 아팠지만 일어났습니다. 손바닥이 쓰라렸지만 일어났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뛰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걸었습니다. 왜일까요? 왜 계속 가는 걸까요? 돌아가면 되는데, 포기하면 되는데. 하지만 발이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건 김할머니와의 약속 때문만이 아니라는 걸. 이건 제 자신과의 약속이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겠다는 약속. 살아보겠다는 약속. 72세의 삶을 제가 선택하겠다는 약속. 5분쯤 더 걸었습니다. 익숙한 거리가 나타났습니다. 어제 왔던 길이었습니다. 김할머니의 가게가 보였습니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7시 3분. 3분 늦었습니다. 가게 문 앞에 섰습니다. 숨을 골랐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머. 김할머니가 저를 보고 놀랐습니다. 당연했습니다. 저는 완전히 젖어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재킷이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바지도 찢어져 있었습니다. 손바닥에서는 피가 났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김할머니가 달려왔습니다. 제 팔을 잡았습니다. 미안해요. 3분 늦었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늦었다니요? 이런 날씨에 온 게 대단하지. 김할머니가 저를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의자에 앉혔습니다. 수건을 가져왔습니다. 제 머리를 닦아주었습니다. 아이고 할머니. 이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가 취소하자고 할 걸. 아니에요. 오고 싶었어요. 약속했잖아요. 저는 말했습니다. 김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손바닥을 봤습니다. 이거 소독해야 돼요. 잠깐만요. 구급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소독약을 발랐습니다. 따가웠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밴드를 붙였습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해요. 82년 살았는데 이런 사람 처음 봐요. 저도 72년 살았는데 이렇게까지 해본 건 처음이에요. 저는 웃었습니다. 김 할머니도 웃었습니다. 두 할머니가 웃고 있었습니다. 82세와 72세가 빗속에서 만나 웃고 있었습니다. 옷부터 갈아입어요. 내 옷 줄게요. 김 할머니가 안쪽에서 옷을 가져왔습니다. 낡은 옷이었지만 마른 옷이었습니다. 화장실에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엉망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살아있었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김 할머니가 뜨거운 차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이거 마셔요. 감기 걸려요. 차를 마셨습니다. 생강차였습니다. 매웠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몸속부터 따뜻해졌습니다. 할머니 준비됐어요? 김치 담글 거예요? 김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네, 준비됐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다행히 방수 가방에 넣어서 젖지 않았습니다. 김 할머니가 앞치마를 꺼냈습니다. 저에게도 하나 줬습니다. 이거 입어요. 안 그러면 옷 다 더러워져요.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김 할머니도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82세와 72세 두 할머니가 앞치마를 두르고 나란히 섰습니다. 자, 시작해요. 김 할머니가 큰 대야를 꺼냈습니다. 안에 절여진 배추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거 어제 절인 거예요. 소금물에 12시간.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제대로 안 되면 김치가 실패해요. 배추를 하나 들어 올렸습니다. 물기를 털었습니다. 봐요, 이렇게 숨이 죽었죠? 근데 억지로 하면 부러져요. 적당하게 적당하게. 손으로 배추를 만졌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켰습니다.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김 할머니의 손을 클로즈업 했습니다. 거친 손이었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은 60년 동안 김치를 담가온 손이었습니다. 이야기가 담긴 손이었습니다. 이제 양념이에요. 이게 비법이지. 김 할머니가 큰 볼을 꺼냈습니다. 빨간 양념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고춧가루, 마늘, 생강, 멸치 액젓, 새우젓, 설탕, 배, 양파. 다 넣었어요. 근데 비율이 중요해요. 비율이 어떻게 되세요? 그건 비밀이에요. 김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아, 근데 할머니한테는 알려줄게요. 카메라 꺼요. 잠깐 카메라를 껐습니다. 김 할머니가 귓속말로 비율을 알려줬습니다. 정확한 숫자였습니다. 카메라를 다시 켰습니다. 김 할머니가 양념을 배추에 바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한 입 한 입. 대충 하면 안 돼요. 정성이 맛이에요. 손가락으로 배추잎 사이사이에 양념을 넣었습니다. 할머니도 해봐요. 배추 하나를 건넸습니다. 저도 양념을 발랐습니다. 서툴렀습니다. 너무 많이 넣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많이 넣으면 안 돼요. 적당히. 김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시 했습니다. 이번엔 조금 나았습니다. 그렇지. 잘하네요. 김 할머니가 칭찬했습니다. 72세 할머니가 82세 할머니에게 칭찬받았습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한 포기, 두 포기, 세 포기. 계속 양념을 발랐습니다. 손이 빨개졌습니다. 매웠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김할머니와 함께 나란히 앉아 배추에 양념을 발랐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렸습니다. 하지만 가게 안은 따뜻했습니다. 두 할머니가 김치를 담그고 이야기를 나누고 웃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김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뭐가요? 이런 날씨에 이렇게까지 와서 김치 담그는 거 촬영하고. 보통 사람은 안 그래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사라지는 게 싫어서요. 뭐가요? 이 맛이요. 할머니가 60년 동안 지켜온 이 맛.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이 맛도 사라지잖아요. 그게 싫어요. 김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머니. 그리고 저도 사라지고 싶지 않아요. 72세라고 해서 끝이 아니잖아요. 저는 아직 살고 싶어요. 제대로 살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김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누군가 이 맛을 기억해 준다는 게, 이렇게 기록해 준다는 게 정말 고마워요. 두 할머니가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82세와 72세. 빗소리 속에서 김치 냄새 속에서 두 할머니가 울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사람은 두 번 죽는다고 합니다. 한 번은 심장이 멈출 때,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도 그 사람을 기억하지 못할 때. 저는 김할머니가 두 번째로 죽지 않게 하고 싶었습니다. 이 기록이 있는 한 3시간 동안 김치를 담갔습니다. 배추 50포기. 82세 할머니와 72세 할머니가 함께 담갔습니다. 손은 아팠지만 행복했습니다. 매운 양념이 손에 스며들었지만 기뻤습니다. 마지막 배추를 통에 담았습니다. 끝났어요. 김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수고했어요, 할머니. 저도 말했습니다. 하이파이브를 했습니다. 빨간 손바닥끼리 부딪혔습니다. 탁 소리가 났습니다. 손을 씻었습니다. 아무리 씻어도 빨간색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거 며칠 가요? 괜찮아요? 김할머니가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명예의 상처예요. 밖을 봤습니다. 비가 그쳤습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해가 나왔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쳤습니다. 거리가 반짝였습니다. 할머니, 이거 가져가요. 김할머니가 김치통 하나를 건넸습니다. 방금 담근 김치였습니다. 안 돼요. 이건 할머니 거잖아요. 괜찮아요. 할머니 먹어야 돼요. 우리가 함께 담근 거니까. 김치통을 받았습니다.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소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아니에요. 내가 감사하지. 누가 이 늙은이한테 이렇게 관심 가져줄 줄 알았어요. 할머니는 늙은이가 아니에요. 할머니는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네. 제 선생님이에요. 삶의 선생님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김할머니가 저를 안았습니다. 작은 몸이었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저도 김할머니를 안았습니다. 두 할머니가 작은 가게에서 껴안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다음에 또 와요. 네, 꼭 올게요. 약속해요. 약속. 손가락을 걸었습니다. 새끼손가락을 걸었습니다. 도장 찍기를 했습니다. 82세와 72세가 새끼손가락을 걸고 약속했습니다. 가게를 나왔습니다. 햇빛이 따가웠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 하늘이었습니다.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캠핑카로 돌아가는 길.
천천히 걸었습니다. 손에는 김치통을 들고 있었습니다. 가방에는 카메라가 있었습니다. 60년의 손맛이 담긴 영상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가니까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카페가 문을 열었습니다. 가게들이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거리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저도 살아 있었습니다. 넘어지고 다치고 울었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아니, 그래서 더 살아 있었습니다. 캠핑카가 보였습니다. 하루. 먼지 쌓인 흰색 캠핑카. 무사했습니다. 주차장 물도 빠졌습니다. 다가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김치통을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잘 찍혔습니다. 김할머니의 손, 배추, 양념, 미소 모두 담겼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온몸이 아팠습니다. 손바닥, 무릎, 허리, 다리 모든 곳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기분은 좋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유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유키야, 엄마 괜찮아. 걱정하지 마. 무사히 약속 지켰어. 사랑해. 전송을 눌렀습니다. 답장이 바로 왔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다치신 데 없으세요? 응, 괜찮아. 손바닥 조금 까진 거 말고는. 엄마, 병원 가세요. 괜찮아. 소독했어. 걱정 마. 유키에게 사진을 보냈습니다. 김할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 밴드 붙인 손으로 김치를 들고 있는 사진. 엄마 오늘 김치 담그는 법 배웠어. 나중에 너희한테 담가줄게. 엄마, 정말 행복해 보여요. 유키의 답장이 왔습니다. 응, 행복해. 처음으로 진짜 행복해. 알겠어요, 엄마. 조심하세요. 사랑해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파란 하늘이 보였습니다. 모든 폭풍우는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더 맑은 하늘이 옵니다. 오후 2시 17분. 캠핑카 안에서 눈을 떴습니다. 몇 시간 잤을까요? 시계를 봤습니다. 5시간쯤 잤습니다. 몸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하지만 개운했습니다. 일어나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교토의 오후였습니다. 햇빛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폭풍우가 거짓말 같았습니다. 파란 하늘, 맑은 공기, 새로 태어난 것 같은 거리였습니다. 핸드폰을 집었습니다. 충전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화면을 켰습니다. 알림이 미친 듯이 떠 있었습니다. 카카오톡 127개, 문자 43개, 유튜브 알림 999. 뭔가 일어났습니다. 유튜브 앱을 열었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채널을 확인했습니다. 하나 72에 바퀴 달린 서재. 구독자 수를 봤습니다. 눈을 의심했습니다. 15만 2347명. 어제까지만 해도 5,000명이었습니다. 하룻밤 사이 15만 명이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최신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72세 할머니 폭풍우 뚫고 82세 할머니와의 약속 지키다 마이너스 60년 손맛의 기록. 아오이가 올린 영상이었습니다. 조회수를 봤습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387만 회. 387만 명이 이 영상을 봤습니다. 댓글 수는 1만 2,847개. 좋아요는 42만 개. 믿을 수 없었습니다.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제 모습이 화면에 나왔습니다. 폭풍우 속을 걷는 모습, 넘어지는 모습, 일어나는 모습, 그리고 김할머니와 김치를 담그는 모습. 언제 이렇게 편집했을까요? 아오이가 밤새 편집한 모양이었습니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자막이 나왔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살아있는가입니다. 제가 했던 말이었습니다. 아오이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댓글을 봤습니다.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수천 개의 댓글이 흘러갔습니다. 울었습니다. 72세 할머니가 폭풍우 속에서 넘어지고도 다시 일어나는 모습을 보고 정말 울었습니다. 저는 30대인데 작은 어려움만 와도 포기하는데 부끄러웠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이 영상 보고 우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나도 아직 늦지 않았구나. 할머니 감사합니다. 이게 진짜 다큐멘터리입니다.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아요. 72세와 82세 할머니의 만남. 사라져가는 맛을 지키는 이야기. 너무 감동적이에요. 할머니 손바닥 다친 거 보고 가슴이 아팠어요. 제발 조심하세요. 근데 그럼에도 약속을 지키는 모습에 존경심이 들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저를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제 선택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스크롤을 더 내렸습니다. 그런데 다른 댓글도 있었습니다. 이건 위험한 행동입니다. 72세 노인이 폭풍우 속을 걷다니. 만약 심하게 다쳤으면 어쩔 뻔했어요? 가족분들이 얼마나 걱정하시겠어요? 유튜브 조회수 올리려고 무리하는 거 아닌가요? 솔직히 이 나이에 이런 거 하는 게 맞나 싶어요. 저희 어머니도 70대신데 절대 이런 거 못하게 할 겁니다. 안전이 최우선이죠. 모험은 젊을 때 하는 겁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비판하는 댓글들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으려는데 그 밑에 답글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안전만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할머니는 본인 책임하에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이 수십만 명에게 용기를 주고 있어요. 모험은 젊을 때만 하는 게 아닙니다. 나이 들어서도 할 수 있어요. 아니, 나이 들었을 때 더 해야 할 수도 있어요. 남은 시간이 적으니까요. 제 할머니는 75세에 첫 해외여행 가셨어요. 가족들이 반대했지만 가셨어요. 그리고 돌아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일주일이었다고. 나이는 핑계일 뿐입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저를 옹호하고 있었습니다. 제 편을 들어주고 있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아오이였습니다. 받았습니다. 할머니, 봤어요? 조회수 봤어요? 아오이의 목소리가 흥분되어 있었습니다. 응, 봤어. 어떻게 이렇게 된 거야? 할머니 영상이 SNS에서 바이럴 됐어요. 트위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다 퍼졌어요. 다들 공유하고 있어요. 72세 할머니의 진짜 용기라고. 정말? 네. 그리고 할머니 방송국에서 연락 왔어요. 방송국? 네. 전국 방송 아침 뉴스 프로그램이요. 할머니 인터뷰하고 싶대요. 아니, 나를. 왜? 할머니가 화제거든요. 72세에 혼자 캠핑카 여행하는 거, 사라져가는 맛을 기록하는 거, 폭풍우 뚫고 약속 지키는 거. 다 화제예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방송? 인터뷰? 저는 그냥 제 인생을 살고 싶었을 뿐인데. 아오이야, 나는 그런 거 안 할래. 그냥 조용히 여행하고 싶어. 할머니. 근데 할머니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있어요. 댓글 봤죠? 수천 명이 할머니 덕분에 용기 얻었다고 해요. 이건 할머니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오이 말이 맞았습니다. 제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두려웠습니다. 아오이야, 나는
무서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게 무서워. 할머니 괜찮아요. 할머니는 잘하고 있어요. 그냥 지금처럼만 하면 돼요. 진짜 할머니 모습 그대로만 보여주면 돼요. 아오이가 말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생각해 볼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도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15만 명이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주목받는 게 어떤 기분인지. 좋기도 하지만 무섭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실망시킬 수 있으니까요. 기대를 저버릴 수 있으니까요. 그때 캠핑카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톡톡톡. 창문을 봤습니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문을 조금 열었습니다. 누구세요? 남자가 인사했습니다. 깊게 고개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찾아와서. 저, 하나 할머니시죠? 유튜브에서 봤어요. 네. 그런데, 저, 할머니 만나고 싶어서 왔어요. 교토까지 왔어요. 오사카에서. 남자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문을 완전히 열었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남자를 자세히 봤습니다. 마른 체구, 깊은 눈, 피곤해 보이는 얼굴. 오사카에서 왔다고요? 네. 할머니 영상 보고 꼭 만나고 싶었어요. 왜요? 제가 물었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저 죽으려고 했었어요. 숨이 멎었습니다. 뭐라고요?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3일 전까지만 해도 죽으려고 했어요. 회사 그만두고 집도 정리하고 유서도 썼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영상을 봤어요. 우연히 유튜브 추천 영상으로 떴어요. 72세 할머니가 폭풍우 속에서 넘어지고도 다시 일어나는 거. 그거 보고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계속 말해봐요. 제가 말했습니다. 남자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거 보고 생각했어요. 72세 할머니도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는데 나는 왜 한 번 넘어졌다고 포기하려고 하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유서 찢었어요. 그리고 다시 시작하기로 했어요. 뭘 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살기로 했어요. 할머니 덕분이에요. 눈물이 났습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 이야기가 한 사람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할머니. 남자가 울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남자를 껴안았습니다. 모르는 20대 남자를 72세 할머니가 껴안았습니다. 아니야. 내가 선택한 거야. 살기로 한 건 내가 선택한 거야. 잘했어. 정말 잘했어. 남자가 제 품에서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도 같이 울었습니다. 교토 주차장에서 두 사람이 껴안고 울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남자가 진정했습니다. 죄송해요. 할머니한테 이렇게까지. 괜찮아. 울어도 돼. 살아있으니까 울 수 있는 거야. 남자가 웃었습니다. 눈물 범벅인 얼굴로 웃었습니다. 할머니, 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나도 몰라. 나도 지금 배우고 있어. 72세에 처음 배우고 있어. 같이 배우자. 같이요? 응. 너는 20대고 나는 70대지만 우리는 같은 질문을 하고 있어.
어떻게 살 것인가? 같이 찾아가자.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사진 찍어도 될까요? 기념으로. 물론이지. 남자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셀카 모드로 했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섰습니다. 치즈. 찰칵. 사진이 찍혔습니다. 남자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눈물 자국이 있는 얼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평생 간직할게요, 할머니. 나도. 남자가 떠났습니다. 할머니, 다음 영상도 기다릴게요. 힘내세요. 손을 흔들며 걸어갔습니다. 저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남자가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캠핑카로 돌아갔습니다.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한 사람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제가 72세 할머니가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핸드폰을 봤습니다. 메시지가 또 쌓여 있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50대 주부예요. 20년 동안 집에만 있었어요. 남편 뒷바라지, 아이들 키우기. 근데 할머니 영상 보고 결심했어요. 제 꿈 다시 찾으려고요. 고맙습니다. 할머니, 저는 고3이에요. 수능 망쳐서 죽고 싶었어요. 근데 할머니가 72세에 시작하는 거 보고 생각했어요. 나는 18인데 뭘 포기해? 재수하기로 했어요. 할머니, 저는 암 투병 중인 62세예요. 포기하려고 했어요. 근데 할머니 보고 다시 힘냈어요. 할머니도 아프고 넘어지면서 가잖아요. 저도 그렇게 가보려고요. 메시지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수십 개, 수백 개. 모두 제 이야기를 보고 힘을 얻었다는 메시지들이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줄 몰랐습니다. 저는 그냥 제 인생을 살고 싶었을 뿐인데.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나이 들면 지혜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용기를 전염시키는 과정이어야 한다는 것을. 제가 용기를 냈더니 그 용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번져나갔습니다. 20대에게, 50대에게, 62세에게. 그때 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엔 누구일까요? 창문을 봤습니다. 30대 여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저희 할머니 팬이에요. 한 명이 말했습니다.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오사카에서 왔어요. 할머니 만나러. 다른 한 명이 말했습니다. 어머, 나를 보러? 네. 사인 받고 싶어요. 여자가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같이 사진 찍어주세요. 사인? 사진? 저는 연예인이 아닌데.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펜을 받았습니다. 노트에 이름을 썼습니다. 사토하나. 서툰 글씨였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여자가 노트를 소중히 받았습니다. 할머니, 저희도 용기 얻었어요. 저희 회사 그만두고 카페 차리려고요. 정말? 네. 할머니가 72세에 시작하시는 거 보고 우리는 뭐 하나 싶었어요. 사진을 찍었습니다. 여러 장 찍었습니다. 여자들이 좋아했습니다. 할머니, 다음 영상 기대할게요. 할머니 사랑해요. 손을 흔들며 떠났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오전에는 폭풍우 속에서 넘어져 울고 있었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사인을 받으러 옵니다. 다시 캠핑카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엔 누구? 문을 열었습니다. 60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도 캠핑카 샀어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영상 보고 결심했어요. 저도 여행 다니기로. 남자가 주차장 반대편을 가리켰습니다.
새 캠핑카가 서 있었습니다. 같이 커피 마실래요? 남자가 물었습니다. 좋아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남자의 캠핑카로 갔습니다. 안은 깨끗했습니다. 새 차 냄새가 났습니다. 커피를 끓였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할머니, 저 작년에 아내를 잃었어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살 이유를 못 찾았어요. 근데 할머니 영상 보고 생각했어요. 아내가 못 간 곳들 제가 대신 가야겠다고. 좋은 생각이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아내분도 기뻐하실 거예요. 그렇죠? 남자가 웃었습니다. 할머니, 어디로 가세요? 다음은? 글쎄요.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저는 홋카이도 가려고요. 아내가 가고 싶어 하던 곳이에요. 할머니도 같이 갈래요? 같이요? 네. 혼자 가는 것보다 같이 가면 더 안전하잖아요. 그리고 외롭지 않고요. 생각했습니다. 같이 간다. 혼자 여행이 목표였는데, 하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좋아요. 연락처 드릴게요. 명함을 받았습니다. 타나카 켄지. 그 밑에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연락 기다릴게요, 할머니. 네, 고마워요. 캠핑카로 돌아왔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5시. 3시간 동안 6명을 만났습니다. 모두 제 영상을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좋았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게 좋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부담스러웠습니다. 제가 실수하면 어쩌지? 기대를 저버리면 어쩌지?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유키였습니다. 받았습니다. 엄마. 유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유키야. 엄마 영상 봤어요. 조회수 봤어요. 대박이에요. 응. 근데 유키야, 나 무서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게 무서워. 엄마. 유키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엄마, 저 미안해요. 뭐가? 엄마 말렸던 거요. 위험하다고 무리하지 말라고. 근데 엄마가 맞았어요. 엄마는 이렇게 사는 게 맞았어요. 유키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키야. 엄마 영상 보는데 환자분이 말씀하셨어요. 저 할머니 대단하다. 나도 퇴원하면 하고 싶은 거 해야겠다. 그때 깨달았어요. 엄마가 단순히 여행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고 있다는 걸. 눈물이 났습니다. 유키야, 고마워. 그렇게 말해줘서 정말 고마워. 엄마 조심하세요. 근데 멈추지는 마세요. 엄마가 멈추면 실망할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알았어. 조심할게.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유키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딸이 저를 이해했습니다. 처음으로 진짜로 이해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교토의 석양이었습니다. 주황빛이 거리를 물들였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핸드폰을 다시 봤습니다. 메시지가 계속 쌓이고 있었습니다. 댓글도 계속 달리고 있었습니다. 구독자도 계속 늘고 있었습니다. 16만, 17만, 18만. 제 이야기가 세상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통제할 수 없을 만큼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책임감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영향력이란 게 뭔지. 영향력은 힘이 아닙니다. 책임입니다.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무거운 책임인지.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72세 할머니가 보였습니다. 주름진 얼굴, 흰 머리, 피곤한 눈.
하지만 그 눈에 빛이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빛이었습니다. 하나야, 너는 할 수 있어. 15만 명이 너를 믿고 있어. 아니, 그보다 중요한 건 내가 너를 믿는 거야. 거울 속 제게 말했습니다. 수첩을 꺼냈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적었습니다. 오사카에서 온 남자. 죽으려다 살기로 결심. 내 영상 덕분이라고. 믿을 수 없다. 나는 그냥 살고 있었을 뿐인데. 계속 적었습니다. 사인해달라는 30대 여자들. 같이 여행 가자는 켄지 씨. 유키의 전화. 모든 게 꿈 같다. 하지만 진짜다. 이게 내 인생이다. 72세 15만 구독자 바퀴 달린 서재의 주인. 수첩을 덮었습니다.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삼각대를 세웠습니다. 캠핑카 안을 찍을 수 있게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제가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사토 하나입니다. 72세 할머니예요.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날이었어요. 여러분을 만났거든요. 직접은 아니지만 메시지로, 댓글로, 그리고 몇 분은 직접 만났어요. 20대 남자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살기로 결심했다고. 제 영상 덕분이라고. 그 말 듣고 울었어요. 72세 할머니가 20대 남자 살렸어요. 믿기세요? 눈물이 났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여러분이 제게 용기를 주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용기를 준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저한테 용기를 주고 있어요. 여러분 덕분에 제가 계속 갈 수 있어요. 이 여행이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요. 무서워요. 솔직히 무서워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니까. 실수하면 어쩌나, 실망시키면 어쩌나. 근데 그래도 갈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과 약속했으니까. 살아보겠다고. 제대로 살아보겠다고. 72세지만 아니 72세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여러분 같이 가요. 저 혼자가 아니라 우리 같이 가요. 약속해요. 손을 들었습니다. 카메라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사랑합니다. 녹화를 멈췄습니다.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잘 찍혔습니다. 아오이에게 보냈습니다. 아오이야, 이거 올려줘. 오늘 영상. 할머니. 받았어요. 바로 올릴게요. 창밖을 봤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교토의 밤이었습니다. 거리에 불이 켜졌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늘 하루가 영화 같았습니다. 폭풍으로 시작해서 김치 담그고 사람들 만나고 유키와 화해하고 믿을 수 없는 하루였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피곤했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15만 명의 사람들이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무겁지만 감사했습니다. 내일은 뭘 할까? 중얼거렸습니다. 켄지 씨랑 같이 갈까? 아니면 혼자 갈까?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내일 정하면 되니까. 잠이 왔습니다. 천천히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좋은 꿈 꾸자 하나야. 마지막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잠들었습니다. 교토의 밤에 15만 명의 응원 속에 새벽 6시 47분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옆을 봤습니다. 아오이가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17세의 얼굴.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좋은 꿈이길 바랐습니다.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캠핑카 밖으로 나왔습니다. 교토의 새벽이었습니다. 공기가 차갑고 맑았습니다.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동쪽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 속 깊이 들어왔습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72년을 살았지만 이렇게 살아있다고 느낀 적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켄지 씨의 캠핑카가 보였습니다. 주차장 반대편에 서 있었습니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켄지 씨도 일찍 일어난 모양이었습니다. 7시에 출발하기로 했으니 준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잠시만 더. 이 순간을 조금 더 느끼고 싶었습니다. 여행을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겨우 일주일. 하지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인생이 바뀌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1년? 10년? 아닙니다. 단 하나의 선택입니다. 단 한 걸음입니다. 저는 일주일 전 후지산 앞에서 캠핑카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한 걸음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캠핑카로 돌아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아오이가 일어나 있었습니다. 할머니, 어디 갔다 오세요? 밖에 공기 좀 쐬고. 잘 잤어? 네. 꿀잠 잤어요. 준비하자. 7시에 출발이야. 네. 아오이가 일어났습니다. 세수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저도 준비했습니다. 간단한 아침을 먹었습니다. 주먹밥과 따뜻한 차. 유키가 보면 또 뭐라고 할 식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충분했습니다. 6시 55분. 준비가 끝났습니다. 짐을 확인했습니다. 카메라, 수첩, 옷까지. 그리고 김할머니가 준 김치, 찻집에서 받은 말차 가루. 교토에서 받은 선물들이었습니다. 소중한 기억들이었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켄지 씨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손을 흔들었습니다. 할머니, 준비되셨어요? 네, 다 됐어요. 켄지 씨는요? 저도요. 출발할까요? 잠깐만요. 제가 말했습니다. 캠핑카를 돌아봤습니다. 하루. 이 낡은 흰색 캠핑카. 일주일 동안 제 집이었던 곳. 손으로 차체를 쓰다듬었습니다. 하루야, 오늘도 잘 부탁해. 켄지 씨가 웃었습니다. 할머니, 차한테 말 거시는구나. 당연하죠. 하루는 제 친구예요. 저도 제 차한테 말해요. 이름은 소라예요. 하늘이라는 뜻이죠. 좋은 이름이네요. 아오이가 나왔습니다. 할머니, 저 오늘도 운전할게요. 그래. 고마워. 저는 제 차 운전할게요. 뒤따라갈게요. 켄지 씨가 말했습니다. 좋아요. 그럼 출발해요. 시동을 걸었습니다. 하루의 엔진 소리가 울렸습니다. 익숙한 소리였습니다. 일주일 만에 익숙해진 소리. 아오이가 기어를 뒤에 넣었습니다.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켄지 씨의 소라가 뒤따라왔습니다. 교토를 떠났습니다. 고속도로에 진입했습니다. 표지판이 보였습니다. 나고야 방면. 홋카이도로 가려면 먼 길이었습니다. 이틀은 걸릴 겁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서두를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아오이의 운전은 안정적이었습니다. 시속 80km. 일정하게 달렸습니다. 뒤에서 켄지 씨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안전한 거리를 두고 든든했습니다. 할머니, 홋카이도 가면 뭐 할 거예요? 아오이가 물었습니다. 글쎄, 켄지 씨 아내분이 가고 싶어 하셨던 곳들 가볼까? 라벤더밭, 눈축제, 온천. 좋아요. 저도 처음이에요, 홋카이도. 그래? 그럼 같이 처음이네. 나도 처음이야. 할머니도요? 응. 타케시랑 가려고 했었는데 못 갔어. 은퇴하면 가자고 했는데.
그 전에 떠났지. 할머니, 슬프지 않으세요? 슬프지. 당연히 슬프지. 근데 슬픔만 가지고 살 수는 없잖아. 슬픔을 가지고 가되 그 위에 새로운 것들을 쌓는 거야. 그게 사는 거야. 아오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말씀 들으면 제가 다 배워요. 나도 너한테 배워. 17세의 용기, 17세의 순수함. 나도 배우고 있어. 1시간쯤 달렸습니다. 휴게소 표지판이 보였습니다. 아오이야, 휴게소 들어가자. 켄지 씨도 쉬셔야 할 것 같아. 네. 휴게소로 빠져나갔습니다. 켄지 씨도 따라왔습니다. 주차했습니다. 차에서 내렸습니다. 켄지 씨가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켄지 씨는요? 저도요. 커피 마실까요? 좋아요. 편의점으로 갔습니다. 커피를 샀습니다. 밖에 나와 벤치에 앉았습니다. 세 사람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72세, 60대, 17세. 이상한 조합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연스러웠습니다. 할머니 유튜브 봤어요? 켄지 씨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아직. 지금 25만 명 넘었어요. 구독자 25만?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정말이었습니다. 25만 3,928명. 세상에.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댓글 좀 보세요. 난리 났어요. 댓글을 열었습니다. 수천 개가 있었습니다. 최신 댓글을 봤습니다. 할머니 손녀분 등장에 눈물 났어요. 세대를 넘은 사랑이 이런 거구나. 17세와 72세가 함께 여행하다니. 이게 진짜 가족이에요. 우리 할머니도 모시고 여행 가고 싶어졌어요. 할머니 덕분에 깨달았어요. 제 딸이 할머니 영상 보고 저한테 말했어요. 엄마, 나중에 우리도 저렇게 여행 가자. 고맙습니다, 할머니. 딸이 저를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제 이야기가 가족들을 연결하고 있었습니다. 세대를 연결하고 있었습니다. 켄지 씨, 나는 그냥 살고 싶었을 뿐인데. 그게 대단한 거예요, 할머니. 그냥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요. 아오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는 많은 사람들한테 용기를 주고 있어요. 그거 아세요? 응. 알아. 무겁지만 감사해. 커피를 다 마셨습니다. 일어났습니다. 계속 갈까요? 네, 가요. 다시 차에 올랐습니다. 출발했습니다. 고속도로를 계속 달렸습니다.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산, 들판, 터널, 다리. 일본 열도를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72세 할머니가 캠핑카를 타고 일본 열도를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노래 틀어도 돼요? 물론이지. 아오이가 블루투스를 연결했습니다.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경쾌한 팝송이었습니다. 아오이가 따라 불렀습니다. 저도 따라 불렀습니다. 가사는 몰랐지만 흥얼거렸습니다. 웃음이 났습니다. 72세 할머니가 팝송을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17세 손녀와 함께.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나이란 게 얼마나 무의미한지.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무엇을 느끼는가입니다. 저는 지금 17세처럼 설레고 있습니다. 72세지만 17세입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다음 휴게소에서 점심을 먹기로 했습니다. 하마나코 휴게소였습니다. 일주일 전에도 들렀던 곳이었습니다. 처음 고속도로를 달릴 때 겁먹고 쉬었던 곳. 주차장에 들어섰습니다. 벤치가 보였습니다. 일주일 전 그 남자를 만났던 벤치. 60대 캠핑카 남자.
용기를 줬던 그 사람. 지금은 어디 있을까요? 식당으로 갔습니다. 라멘을 시켰습니다. 세 그릇. 뜨거운 라멘이 나왔습니다. 후루룩 먹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켄지 씨 아내분은 어떤 분이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켄지 씨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밝은 사람이었어요. 항상 웃고 항상 긍정적이고 제가 우울할 때마다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라고 했죠. 좋은 분이셨네요. 네. 암으로 1년 투병하고 떠났어요. 마지막까지 웃고 있었어요. 켄지, 내가 못 간 곳들 대신 가줘. 약속해.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고 있어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그래서 홋카이도인 거군요. 네. 아내가 제일 가고 싶어 했던 곳이에요. 라벤더 밭을 보고 싶어 했어요. 보라색 라벤더 밭에서 사진 찍고 싶다고. 그럼 꼭 가야죠. 우리 같이 가요. 고맙습니다, 할머니. 아니에요. 같이 가는 거예요. 당신 아내분을 위해서, 제 남편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아오이가 말했습니다. 저도 같이 가요. 만난 적 없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위해서. 그리고 저를 위해서. 세 사람이 웃었습니다. 라멘 먹으면서 웃었습니다. 라멘을 다 먹었습니다. 계산하고 나왔습니다. 할머니, 저기 봐요. 아오이가 가리켰습니다. 주차장 한쪽에 캠핑카 3대가 모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갔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저를 봤습니다. 하나 할머니? 놀랐습니다. 저를 알아봤습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유튜브에서 봤어요. 저희 캠핑카 동호회예요. 할머니 영상 보고 다들 감동받았어요. 젊은 남자가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모여들었습니다. 진짜 하나 할머니다. 와, 실물로 보니 더 멋있으시다. 당황스러웠습니다. 저 그냥 여행하는 할머니인데. 그냥 할머니가 아니세요. 할머니는 저희한테 영감을 주셨어요. 사진 같이 찍어주세요. 사진을 찍었습니다. 여러 장 찍었습니다. 사인도 했습니다. 수첩에 이름을 쓰고 한 사람, 두 사람, 10명. 15분 동안 계속됐습니다. 할머니, 앞으로도 영상 많이 올려주세요. 할머니 덕분에 저도 캠핑카 샀어요. 할머니 건강하세요. 사람들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차로 돌아왔습니다. 켄지 씨가 웃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완전 스타시네요. 스타는 무슨? 부끄러워 죽는 줄 알았어요. 아오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익숙해지셔야 돼요. 할머니 유명해요. 다시 출발했습니다. 나고야를 지나 도쿄 방향으로. 홋카이도로 가려면 도쿄를 지나 북쪽으로 가야 했습니다. 긴 여정이었습니다. 오후 4시쯤 도쿄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할머니, 유키 이모 집 근처예요. 아오이가 말했습니다. 맞았습니다. 유키의 집이 가까웠습니다. 들를까? 제가 물었습니다. 정말요? 응. 잠깐 들르자. 유키 얼굴 보고 싶어. 내비게이션을 유키 집으로 설정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빠져나왔습니다. 익숙한 거리가 나타났습니다. 20분 뒤 유키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3년 동안 살았던 집, 창살 없는 감옥이었던 집. 하지만 지금은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냥 집이었습니다. 딸이 사는 집. 캠핑카를 세웠습니다. 차에서 내렸습니다. 현관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문이 열렸습니다. 유키였습니다.
엄마. 유키가 놀랐습니다. 왔어.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유키가 저를 껴안았습니다. 꽉 껴안았습니다. 엄마. 보고 싶었어요. 나도 유키야.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켄지 씨도 함께 거실에 앉았습니다. 유키가 차를 내왔습니다. 엄마 많이 수척해지셨어요. 그래. 나는 오히려 건강해진 것 같은데. 근데 행복해 보이세요. 응, 행복해. 정말 행복해. 유키가 미소 지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제가 틀렸어요. 엄마를 가둬뒀어요. 미안해요. 아니야, 유키야. 너는 날 사랑했어. 그게 중요한 거야. 근데 이제 알겠어요. 사랑한다고 가두면 안 되는 거. 사랑한다면 날아가게 해줘야 하는 거. 그래, 내가 날 날아가게 해줬어. 고마워. 모녀가 껴안았습니다. 오래 껴안고 있었습니다. 켄지 씨가 조용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오이도 따라갔습니다. 저희만 남았습니다. 엄마, 언제까지 여행하실 거예요? 유키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하고 싶을 때까지. 할 수 있을 때까지. 엄마, 위험하진 않으세요? 위험하지. 근데 안전한 게 항상 좋은 건 아니야. 알아요. 이제 알겠어요. 엄마 영상 보는 환자분들이 말해요. 나도 퇴원하면 하고 싶은 거 할 거야 라고. 엄마가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고 계세요. 나는 그냥 살고 싶었을 뿐이야. 그게 대단한 거예요, 엄마. 72세에 진짜로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요. 1시간쯤 이야기했습니다. 여행 이야기, 만난 사람들 이야기, 앞으로의 계획. 유키는 진심으로 들어줬습니다.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어줬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이제 가봐야겠어. 홋카이도까지 먼 길이야. 조심히 가세요, 엄마. 자주 연락해요. 그럴게. 사랑해, 유키야. 저도 사랑해요, 엄마. 밖으로 나왔습니다. 켄지 씨와 아오이가 캠핑카 옆에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다 하셨어요? 응, 가자. 시동을 걸었습니다. 유키가 현관에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도 창문으로 손을 흔들었습니다. 캠핑카가 출발했습니다. 백미러로 유키를 봤습니다.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아오이가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오히려 좋아. 유키가 이해해줘서. 이모 완전히 변했어요. 그래, 사람은 변해. 사랑도 변해. 더 좋게. 고속도로로 다시 진입했습니다. 북쪽으로. 홋카이도를 향해.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주황색, 분홍색, 보라색으로 물들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자고 내일 계속 가자. 켄지 씨가 무전기로 말했습니다. 좋아요. 다음 휴게소에서 자요. 저도 대답했습니다. 30분 뒤. 후쿠시마 휴게소에 도착했습니다. 주차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별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세 대의 캠핑카가 나란히 섰습니다. 하루, 소라, 그리고 켄지 씨의 캠핑카. 이상한 조합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름다웠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켄지 씨가 의자를 꺼냈습니다. 3개. 나란히 놓았습니다. 앉았습니다.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총총했습니다. 예쁘다. 아오이가 말했습니다. 그러게. 켄지 씨가 말했습니다. 타케시도 보고 있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보고 있을 거예요. 제 아내도 보고 있을 거예요. 켄지 씨가 대답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편안한 침묵이었습니다. 세 사람이 나란히 앉아 별을 봤습니다. 72세, 60대, 17세. 세 세대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우리는 모두 별을 보고 있다는 것을. 나이가 다르고 사는 곳이 다르고 이야기가 달라도 우리는 같은 별을 보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를 연결합니다. 아오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내일 영상 편집할게요. 오늘 찍은 거. 그래? 고마워. 할머니, 뭐라고 할 거예요? 마지막에. 생각했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25만 명의 구독자에게, 저를 믿어준 사람들에게, 글쎄, 고맙다고, 같이 가자고. 좋아요. 그럼 제가 자막 넣을게요. 여러분의 엔지는 안녕하십니까? 아오이가 말했습니다. 웃음이 났습니다. 그래, 그게 좋겠다. 켄지 씨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만 자겠습니다. 내일 일찍 출발해야죠. 네, 푹 쉬세요. 켄지 씨가 자기 캠핑카로 돌아갔습니다. 저와 아오이만 남았습니다. 별을 더 봤습니다. 말없이. 할머니? 응. 할머니는 무서워요. 앞으로. 무섭지. 당연히 무섭지. 72세의 앞으로가 얼마나 남았겠어. 근데 그래서 더 열심히 살아야지.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럼 그렇게 살아. 내 인생이야. 내가 정해. 내 할머니처럼. 캠핑카로 돌아갔습니다. 침낭에 누웠습니다. 피곤했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오늘 유키를 만났고 켄지 씨와 함께 별을 봤고 아오이와 이야기했습니다. 완벽한 하루였습니다. 잘 자, 아오이야. 잘 자요, 할머니.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왔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타케시가 나왔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계속 가, 하나야. 타케시가 말했습니다. 응, 갈게. 저도 웃었습니다. 새벽 5시 30분. 눈이 떠졌습니다. 밖이 조용했습니다. 아직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곧 동이 틀 것 같았습니다.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삼각대를 세웠습니다. 혼자 찍기로 했습니다. 마지막 메시지를 25만 구독자에게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토 하나입니다. 72세 할머니예요. 지금 후쿠시마 휴게소입니다. 별이 아직 보입니다. 곧 해가 뜰 겁니다. 여행을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겨우 일주일. 하지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믿어주셨습니다. 72세 할머니의 무모한 도전을 믿어주셨습니다. 처음엔 무서웠습니다. 고속도로도 무서웠고 폭풍우도 무서웠고 넘어지는 것도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있었으니까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지금 저는 홋카이도로 가고 있습니다. 켄지 씨라는 분, 그리고 제 손녀 아오이와 함께. 혼자 시작했지만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함께 가고 있습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언제까지 여행할 거냐고. 모르겠습니다. 하고 싶을 때까지, 할 수 있을 때까지.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입니다. 지금 저는 살아 있습니다. 진짜로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엔진은 안녕하십니까? 시동을 걸 준비가 되셨습니까?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20세든 40세든 60세든 80세든 중요한 건 지금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72세에 시작했습니다.
늦었습니까? 아닙니다. 딱 맞는 타이밍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딱 맞는 타이밍입니다. 제 서재에는 벽이 없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모든 풍경이 제 책장입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제 문장입니다. 길이가 제 집입니다. 여러분도 시작하세요. 작은 것부터. 산책이어도 좋고 새로운 음식이어도 좋고 오래된 친구에게 전화하는 것이어도 좋습니다. 시작하세요. 엔진을 걸어보세요. 저는 계속 갈 겁니다. 홋카이도에서 그 다음은 어디가 될지 모르겠지만 계속 갈 겁니다. 여러분과 함께 약속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그리고 용기 내세요. 사랑합니다. 손을 흔들었습니다. 카메라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녹화를 멈췄습니다.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잘 찍혔습니다. 동쪽 하늘이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뜨고 있었습니다. 주황빛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아오이가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벌써 일어나셨어요? 응, 영상 찍었어. 보여주세요.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아오이가 울었습니다. 할머니, 너무 좋아요. 켄지 씨도 일어났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세 사람이 모였습니다. 간단한 아침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준비했습니다. 출발할 시간이었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하루의 엔진이 울렸습니다. 소라의 엔진도 울렸습니다. 두 대의 캠핑카가 나란히 출발했습니다. 고속도로로 진입했습니다. 북쪽으로 홋카이도를 향해 해가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세상이 밝았습니다. 할머니 신난다. 아오이가 말했습니다. 나도 신나. 저도 말했습니다. 무전기로 켄지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도 신납니다. 세 사람이 웃었습니다. 캠핑카 안에서 무전기 너머에서 우리는 웃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72세 하나의 이야기.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진짜 시작입니다. 앞으로 다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홋카이도에서는 또 어떤 인연이 생길지, 그 다음은 또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모르는 게 더 재밌으니까요.